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접속해주신 라라님, 일층님, 황도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어떤 느낌, 어떤 마음, 어떤 영혼으로 시작하셨나요? 저는 눈 뜨자마자 항상 환기를 다 하는데 온 집의 문을 열면서 여름이다, 여름이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여름 고유의 공기와 그 온도를 잔뜩 느낀 아침이었습니다. 네, 황도님은 엄청난 소음에, 그러셨군요. 공사가 잘 마무리되시고 고요하게 가족이 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 각자 이 책과 어떤 만남들을 하고 계신가요? 되게 책에 나오는 표현들이 제가 인증 글들을 보니까 각자의 삶에서 나름 적용 중이신 것 같아요. 나라님은 되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은 표현이에요. 그 초보 경락한 선생님한테 마사지 받은 느낌이면 그 마사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아이가 밟고 지나간 거 아닌가요? 스트레칭하며 잘 풀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를 읽은 지 이제 2주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삶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세요? 네, 지미님도 반갑습니다. 삶에서 각자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계속 깨어있으라고 하다 보니까 먹는 것에 예민해졌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려지고 있어요. 지금 내 몸에 좋은 것은 뭐지? 이렇게 하다가 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산후살들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 2주 동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면서 드디어 산후살이 사라졌습니다. 네, 1kg, 1.5kg가 감량이 되어서 몸이 좀 가벼운 걸 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 제가 오늘 나눔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 제 업장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마주하고 있는 나날이에요. 여러분들 인증글 보면은 각자 또 경험하고 계신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일층님은 아침에 아이가 아픈 다리를 건드려 화를 내며 그럴 수 있죠.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소연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 8시 반까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번 주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페이지는 65쪽부터 92쪽까지의 글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4페이지씩 읽고 있잖아요. 4페이지씩 보고 있는데 이 경험들은 하실만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이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읽어야지 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그냥 읽으려 들면 잘 안 되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다 같이 4바닥씩 그냥 4페이지씩 하루하루 읽어내려 가는 것은 좀 할만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수목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캐리어에 제일 먼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고 같이 읽고 있는 아티스트 웨이 원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가서 잠들기 전에 읽는 저를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아마 요맘때쯤이면 여러분들 삶에서도 이제 이 책을 매일매일 펴는 것이 조금은 익숙해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책 내용을 한번 나눠볼게요. 65쪽입니다. 65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65쪽 위에서 8번째 줄입니다. 직접 체험함으로써 진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그래, 이게 옳지, 이게 맞지 하는 진리들을 알아가도 그것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책 외에 다른 책들도 아마 읽고 계시겠죠? 그리고 삶에서 뭐 종교 생활을 하시든 뭐 자신만의 수행을 하시든 수련을 하시든 각자의 삶이 있을 텐데 그게 머리로 그래 이거지 하는 것과 삶에 가져와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는 우리들도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이 부분이지 싶다가도 그 내용들이 내 삶에 가져오는 것이 찐이지라는 것을 기억하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이 그래도 후루룩 읽고 삶에 적용해야지 보다는 읽고 적용해야지 잘 안 되네 할 때쯤에 또 읽어주니까 그래도 삶에서 기억은 좀 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책에서 나름 그래 이거지 이 책의 표현으로는 진리에 해당하겠지만 그 진리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체험하고 계신가요? 네, 지미님 중간에 나가는 거, 네, 그럼요. 좋은 워크숍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1층님은 4페이지가 짧다 생각했는데 읽고 그쵸. 소화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맞아요. 소화가 저도 힘들어요. 저도 하루에 두세 번 열 때도 있어요. 같은 페이지를. 그때 근데 그 말이 뭐였지? 하고 다시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건우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범위에 나왔던 직접 체험할 만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업장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업장. 그래서 65쪽에 아래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은 이제 현존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 업장의 목격자 혹은 증인이 되어 달라. 그렇군요. 달그닥거리고 음성 들리는 거, 음소거. 네. 지금 접속하신 분들 중에 이 나가기 버튼 왼쪽에 소리 끄기 버튼도 좀 눌러주세요. 네. 그럼 다시 이어서 나가자면 업장의 목격자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자신의 업장과 고통 관련해서 어떤 걸 발견하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업장의 목격자, 증인으로 사셨나요? 우리가 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업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66쪽에 보면요. 위에서 8번째 줄이죠. 싸우려 들면 내부 갈등이 일어나서 더 많은 고통이 생깁니다.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즉, 업장, 고통에 동화되지 않고 지켜보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다른 표현으로는 책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침묵의 관찰자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각자의 업장, 고통 관련해서 관찰해 본 결과 어떤 것들을 경험하셨나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내가 바라본 내가 알아차린 나의 업장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채팅창에요. 네, 저는 어제 이 스크립트 준비하면서 오늘 30분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한 주를 좀 돌아봤고, 지난 한 주 제 삶에서 만났던 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도 발견, 경험이 있으셨다면 채팅창에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랬군요. 라라님의 채팅에 세 줄 봤는데 괜히 마음이 울컥하네요. 그러게요. 책임을 지려는 마음 너머엔 뭐가 있었을까요? 책임을 지려는 마음은 행위라면 그 너머에는 라라님에게는 뭘 정말 지키고 싶으셨기에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선택하고 그 마음 너머에 외로움이 찾아와 서러워지는 마음이 되었던 걸까요? 나는 혼자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장 속에 있겠지 싶어요. 예전에 다른 그 영성 워크숍에서 들었던 표현 하나가 지금 라라님 문구 보면서 생각이 나는데요. 부족의 대표성이라는 표현을 배웠던 것이 기억납니다. 거기 나왔던 그 개념의 의미는 결국 그런 거였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은 내가 대표자로서 겪고 있는 것이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과 생각을 느끼고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 그것을 대표성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참 본성의 나는 아니다. 나는 대표성으로서 나의 부족의 대표성으로 그걸 경험하고 그걸 다룸으로써 다른 이들의 그것을 깨어나게끔 돕는다. 뭐 이런 표현이 떠올랐는데요. 저는 그때 그 표현을 듣고 제가 느꼈던 혼자다라는 외로움의 마음이 있어서 좀 위안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나만 그렇다 생각했는데 내 몸이 투명하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오롯이 같이 느끼는구나라고 느꼈던. 라라님은 다를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어. 그저 함께하는 마음만 보냅니다. 네, 그만 투명하고 싶. 그러게요. 이 책의 표현, 혹은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영호의 여정이란 책에 보면 그런 마음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크크크가 저항을 알고 있다라고 느끼며 네, 소연님은 어렵기도 하고 중복된 문구도 그죠. 내 바닥 읽을 때, 내 페이지 읽을 때요. 그리고 소연님은 나의 업에서 최대한 감정을 안 들이고 사실로서 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누군가 사실이 아닌 감정을 섞을 땐 정말 그럴까 하면서 묻게 되었다.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대변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해하고 대변하려 하는지 그런 나를 계속 들여다보게 되었다. 말씀 주셨네요. 나눔 감사합니다.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 지금 지난 한 주간 발견한, 관찰한 나의 업장과 고통에 대해서 목격한 경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제 인증글에도 썼다시피 오겠구나. 분명 이 경험에서는 온다 하면서 경험했던 게 있어요. 바로 수목에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갔어요. 나름 코칭 공부하면서 많이 작업해서 괜찮아졌다. 그래도 나름 평화로워졌다라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게임에서 치면은 끝판왕들처럼 진짜 평화로운 저도 흔들어 버리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시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저는. 그래서 지난 수목 여행 갈 때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산다. 막 이러면서 갔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수련도 하니까 제가 좀 평화로웠나 봐요. 되게 순탄하게 했어요. 특히 좋았던 것은 그런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되니까 저희 친정 아버지의 그 눈동자 넘어서 아름다운 생명과 영혼을 좀 들여다보려고 같이 느끼려고 노력한 것이 되게 하면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1박 2일의 여정에서 딱 한 번 흔들렸는데요. 제가 업을 세게 만났는데요. 차 안에서 이제 어머니가 제사 관련돼서 얘기를 이제 화두를 꺼냈고, 저도 모르게 그 제사와 관련된 제 평소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좀 가족의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다, 친척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저를 관찰자로 순간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어떻게 알아챘냐면요. 제가 평상시보다 말을 빨리 하고 있고 상대방이 의견을 내지도 못하게 말을 굉장히 촘촘하게 빠르게 하는 거예요. 약간 설교하고 잔소리 하듯이요. 근데 그걸 말을 하면서 그런 저를 약간 떨어져서 보게 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알아차렸어요. 이거 우리 친정 어머니의 업이다. 친정 어머니의 삶에서 미처 미해결한 업이 그걸 어렸을 때 경험한 나까지 내려왔군. 이거 엄마의 업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어.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으면서 알아차렸어요. 그러면서 사실 코치로서 수많은 훈련을 하잖아요. 경청에 대해서. 그 순간 아버지의 이모션과 니즈를 완전 놓치고 어쩌면 보이는 모습도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 할 말만 했어요. 그나마 어머니의 업이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어머 내가 말이 많아지네라고 알아차려서 중간에 입을 다물 수 있었습니다. 농담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딸이 계속 잔소리하니까 입술이 1cm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농담하면서 재빨리 잔소리를 멈출 수 있었고 다시 돌아와서 그냥 즐길 수 있었어요. 여행을. 그래서 다시 평화로워져서 좀 어머니랑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뭐 어렸을 때 여행 갈 땐 항상 큰 수건에 물을 적셔서 너희들 손발을 닦여줬지. 물티슈는 너희들 몸에 안 좋을까봐 그랬어 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좀 정신이 없었으면 저희 엄마한테 아유 그냥 편하게 물티슈 쓸 걸 그랬어 라고 했을 텐데 좀 그땐 정신이 있었어요.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를 어렸을 때 그렇게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도 여행 자주 오자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하고 아버지께 그런 말씀 드렸을 때 되게 신기하죠. 제 진심과 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이 책에서 말하는 현존 상태에서 진심을 전달하니까 상대방에게 그것이 가닿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제 표현들에 제가 잔소리나 이렇게 업에 휩싸여서 말을 하면 상대방도 자기의 업에 휩싸여서 반응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꼭 담아서 얘기하니까 약간 고요함과 침묵과 평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이 알아차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난 10대, 20대, 30대 거쳐서 얼마나 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소위 이 책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자신이 옳아야 한다는 일종의 폭력 상태를 얼마나 나는 많이 했는가. 그것이 분명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옳다라는 것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얼마나 순간순간 있었고 그것은 힘을 가장한 내 영혼, 굳건하지 못했던 내 영혼의 연약함이었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서 느꼈던 것은 저의 아버지의 업인 거죠. 전 지금도 종종 느끼는데요. 어제 좀 세게 만났어요. 아이들을 재우는데 5, 7시쯤 되니까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잠을 깨려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를 알아차렸어요. 깨야 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누워서 생각했어요. 성향아, 도대체 네가 무슨 할 일이 남아서 이렇게 잠이 오는 네 몸을 깨워서라도 뭘 하려고 하니? 라고 물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중에 해야 하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자자라고 해서 제가 10시간을 잤는데 저 진짜 평상시에 4, 5시간 자기 때문에 저한테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경험 넘어서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저희 친정아버지가 미처 자신의 삶에서 해결하지 못한 삶이라는 무게, 아무도 얹어주지 않아도 혼자 지고 있는 삶의 짐, 그리고 여행에서 느꼈던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굳세게 자라야 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꺾지 않고 살아야 했던 우리 어머니, 자신이 옳아야 했고 자신의 뜻대로 겨우 가야 그 힘든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저희 어머니의 외로움과 그것의 잔소리, 결국 말을 돌려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업을 제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목 그 발견한 업에게 너 거기 있구나, 거기 있어, 알아.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있을래. 나는 사랑을 선택할래 라고 해서 두 분하고 두 아들하고 잘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어제 그렇게 잠을 깨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아? 나 뭔가 놓치지 않았어? 라고 마음이 움직이는 저에게 그런 두 아버지 어머니의 업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른 내가 되기 위해 그 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노력했던 저를 인정해주고 하지만 그것이 평화로운 노력이 아니라 부정적인 어떤 애씀이 있었다면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수목 저의 경험 속에 가장 도움이 됐던 표현은 어떤 업을 만났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나 그거 말고 다른 거 선택할래. 어머니가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저 잔소리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을래. 라는 말이 전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66쪽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69쪽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69쪽에 위에서 넷째 줄이잖아요. 만일 그때 주의를 집중하고 현재에 있을 수 있다면, 거기에 점령되지 않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지켜볼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회. 고통이 아닌 기회. 그 70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위에서 7째 줄에. 자신의 고통에 대한 애착을 지켜보십시오. 결코 방심하지 말고 불행의 뿌리를 둔 기이한 쾌감을 지켜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막 네, 건우님 기회가 많아서 감사.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끈끈한 애착을 갖고 굳이 똑같은 장면이 나오면 그거랑 똑같은 대응을 선택해서 그 고통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있는지 순간 알아차리면 될 텐데, 저는 제가 항상 돈에 대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너는 돈을 벌 리가 없고 돈은 결국 너를 힘들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을 만났는데요. 그것 또한 저희 아버지의 업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오면서 어린 저에게 돈 없으면 힘들고 돈 때문에 결국 싸우게 되고 돈은 널 힘들게 할 거라고 끊임없이 저의 안에 신념을 심어주셨고, 실제 어른이 돼서 그와 유사한 발견을 했을 때, 경험을 했을 때 그게 사실이었어 하면서 제 안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고통으로 제가 꽉 쥐고 있는데요. 돈을 벌어도 그 고통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제 돈이 너를 힘들게 할 거라는 고통 좀, 그 애착 좀 내려놔.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답니다. 기회.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 점령되지 않고 그 일어나는 느낌을 지켜볼 수 있을 때 그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자신의 고통에 대한 애착을 그저 지켜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6쪽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같이 보고 싶어 체크해 뒀어요. 75쪽부터 75쪽부터 나오는 건데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에고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나 갈구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잠시 동안을 제외하면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에고는 자아를 느끼려고 하는 마음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자신을 외부에 있는 것들과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방어하고 무언가로 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물질과 직업, 사회적 지위와 인정, 지식과 교육, 외모, 특별한 능력, 인간관계, 개인의 경력과 가족의 내력, 믿음 체계 등을 추구하고 정치, 국가, 인종, 종교 등의 집단에 소속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8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31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은 누구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셨는데요. 76쪽의 아래에서 둘째 줄에 삶의 비밀은 죽기 전에 죽는 것이다 라는 표현들에 대해서 여기 계셨던 분들의 인증글에서 본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저자는 3장에서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며 80쪽에서 과거와 미래는 환상이다.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자신이 평상시보다 좀 더 다르게 강렬하게 무언가에 몰입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가장 강력하게 몰입하면 그때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명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삼라만상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92쪽 표현이죠. 지금 여기에 존재함으로써 맛보게 될 삶의 기적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제가 다른 워크숍에서 배웠던 거 안내해드리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보려고요. 그때 워크숍 중에 이런 거 했어요. 잠시 눈 감고 자신의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왜 애들 하는 잼잼 있잖아요. 그걸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잼잼 하면요. 이 장면 자체가 너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이 뼈와 살을 움직여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생명이 담겨있는 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존을 잘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전 가끔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손을 쥐었다 폈다 해보면서 되게 신기해해요. 살아있구나. 내가 이렇게 손과 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네. 그리고 따뜻하네. 난 살아있네. 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을 합니다. 네, 채팅창에 우리 1층님은 한 주간 감정을 보지 않으려 하는 나를 보았다. 모든 감정들을 얼려서 저 한 구석에 쌓아두고 있는 기분.
그래서 감정을 물었을 때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대요. 그렇게요. 감정을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거 하는 기간 동안 뭐 이 안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지금 일층님의 삶에 얼려있는 감정들을 따뜻하게 품어서 하나하나 고이 열어보며 껴안으실 수 있길 곁에서 바라겠습니다. 네, 지미님은 업장이요. 업의 의미,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고 지켜보며 관찰하는 중. 네, 지미님의 관찰과 스침을 응원합니다. 네, 황도님, 맞아요. 익숙한 것을 놓지 못하는 어리석음, 고통에 대한 애착. 그러게요. 왜 우린 그렇게 아픈 걸 쥐고 있죠? 마치 왜 어린애들이 보면은 뜨거 뭐 따가 하면서 그걸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으로서 보면 놓아, 그냥 놔, 왜 아픈 걸 쥐고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들은 수많은 것들을 그렇게 아파하며 쥐고 있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업과 체험과 현재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70쪽에 있는 표현을 공감해 주셔서 저도 이걸 가져왔어요. 중간에 있습니다. 70쪽 중간에. 이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무언가 경험하고 계시다면 사실 무언가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 그 편리함 저도 종종 추구합니다만 저 영혼 뿌리 깊게 물어보면 아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의 현존의 상태에서 느끼게 되는 다가오는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 또 이렇게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사라를 만나고 삶에 체험하는 것을 경험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이렇게 8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한 주 죽기 전에 죽어. 삶의 비밀인 죽기 전에 죽어서 우리 부디 우리 안에 원래 있다라고 하는 삼라만상에 대한 깊은 사랑, 존경심을 품고 지금 여기에 존재함으로써 볼 수 있는 삶의 기적과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도 뵐게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